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네. 애니어그램으로 참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네요. 네. 좋죠? 하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웃겨요. 웃기다는 말이 뭐 제대로 표현을 해봐요. 웃기다 안에 포함된. 묘사가 딸리는 네. 사람입니다. 아, 그건 알죠. 원래 서사적인 인간이 5번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다에 담긴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밌다는 거죠. 아, 재밌다가 웃기다. 네. 진짜 힘들구만. 네. 그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저희가 막 그 본능적인 변형들도 공부했고, 뭐 머리 가슴 장형, 하모닉 유형 뭐 이런 거 쭉 해왔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9번까지 번호 하나하나 발달 수준에 따라 했단 말이죠.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어떤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늪. 그 늪은 뭘 뜻하나요?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부할 때 이것저것 다 헷갈리고 어느 유형인지 모르겠다 막 이런 때가 있다가 그다음 딱 보면 이 유형 같다라고 알 것 같은 때가 딱 오잖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맞아요. 선무당일 때가 제일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네네, 맞아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이 재밌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격이 달라 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많이 쓰는 게 MBTI인데 그쵸? MBT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나는 이런 유형이야. 그래서 다르구나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긴 좋은데 애니어그램은 또 그것과는 다르게 내가 어떤 것에 기질적으로 딱 고착돼 있는지를 알아봤단 말이죠. 묶여 있는지를. 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갖고 살면서 내가 불편하거나 똑같은 곳에서 멈추어 서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통 망각이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네. 그렇게 자기를 좀 찾아가고 스스로를 관찰하고 또 무언가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가려진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상시 삶에서도 좀 맑아지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번호를 알고 그냥 그 번호에서 멈춰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이란 말에 불편하신가요, 혹시? 불편할 게 뭐가 있죠? 아, 그래요? 불편해하신 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 불편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 말이 불편하다면 그걸 빼고라도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기질적으로. 어떤 걸 하면은 좋을까요?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할 수 돌을 있는 방법. 닦을까요?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돌을 닦는 거랑. 돌을 닦는 것도 계속 무언가 자신 안의 거를 들여다보면서 내면을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속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갈 수 있으신가요? 가고 싶어요. 그죠? 때때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네. 네. 다녀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면 현실은 똑같다. 맞아요, 맞아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이 책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향한 실천에서 제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이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가능한 한 현재에 존재하기.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뜻인지를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감각을 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닫힌 감각이 있고 열린 감각이 있는데 네. 열린 감각은 더 열어줘야 되는 거고 닫힌 감각도 닫아두면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잘 찍었나요? 많은 만점? 이야기가 만점? 만점을 원한 이유는 뭘까? 아니 궁금해서 나의 고착인가? 잘 찍었나? 네.
가능한 한 현재에 존재하며 깨어있기라는 그 뜻에 속한 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 그렇죠. 당장 내가 숨을 쉰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을 먹는다는 것도 그냥 밥을 먹을 뿐이지 밥 먹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미래를 갔다 과거로 갔다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헛개비가 있는 거고요. 사실 내 머릿속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는 과거도 돌아보고 그 과거를 통해서 나도 정리하고 그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다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망둥이가 물 위로 막 뛰듯이 내 생각이 계속 공중공중 뛰면서 현재에 있지 못하다. 그러면 평화는 없거든요. 에어워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어워킹이요? 그러니까 에어워킹이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질적으로 뭔가 N적인 성향으로 현실보다는 추상화된 개념이나 그 논리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 맞아요. 네네. 이거는 논란 그리고 논의 대상이 되게 많은 부분이네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무언가 현실과 발닿지 않은 곳에서 뭘 계속하는 그런 그 사고의 작동을 좋아하는 유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현실 자체에서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보다는 그 사고에서 생각한 나의 상으로 삶을 사는 거죠. 필요 이상의 상상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긍정적인 상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부정적인 상상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균형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실에만 있고 과거와 미래를 잊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점이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기, 현실에 머물러 보기라는 거를 강조한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에 그런 의미에서 약하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 현실에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현실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현실적이라는 게 미래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가 준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뭐 쫓기듯이 초조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현실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만약에 현재 감각, 감정에 충실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나의 마음에 따라 달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는 끝도 없이 얘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도구로 쓴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절대 아니고 맞아요. 이건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 안에서 계속 나와 대화하고 내 내면을 바라보고 이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고착 때문에 나를 방어하는 어떤 저지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방어 저지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생각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하는 감정에 이렇게 뭐랄까 폭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맞아요. 느껴지는 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내가 뭔가 지금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건 뭐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나도 모르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막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어떤 깊숙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이 나한테 훅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잠시 멈춰서 현재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현재에 잠시 깨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아주 공감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뭐 매 순간 현재에 있으라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나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뭐 생각이 혼란하거나 감정이 혼란할 때 잠시 그곳에 머무르면서 내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객관화시켜서 본다는 게 사실 인간은 힘들잖아요. 다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네.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도 화가 나죠.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요렇게 요 내면에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잘 안 되는데 잘 안 돼요.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나와 내 감정은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잠시 들어온 어떤 스치다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잠시 빼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내 감정이 지금 이렇구나. 이거는 왜 이럴까?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걸까? 이 원인이 혹시 이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감정 그대로를 보면서 내 스스로를 그걸 또 탓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냥 그런 감정이구나. 너가 슬프구나. 너가 그 마음이 참 힘들구나. 이걸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도 그걸 동일시하지 말고 객관화해서 보다 보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보이거든요. 그게 과거로부터 쭉 연결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재에 깨어 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온해질 수 있고. 감정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닫는 거는 이제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두렵고 힘들어서 혹은 나도 모르게 숨겨버린다면 그게 언젠가는 꾹꾹 눌려 담아있다 폭발하는 시기가 그쵸. 오죠.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일단 뒤로 밀어놨다가 언젠가 어떤 게 톡 건드려지면 임계점이 지나면서 이렇게 확 분출이 되는 거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할 텐데, 그게 너무 자주 온다면 내가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고 네. 생각해보고 네.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안 되면 더덕의 애니어그램 스타디로 같이 한번 해봐라. 아, 네. 그거는 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노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실천 중에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지금 나의 위치에서 깨어 있어 보는 것. 모든 걸 열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다 보면 감정이 폭발할 때도 그게 뭐 들여다보면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실은 행복감을 무지 느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 깨어있다 보면 갑자기 느껴지는 감사함 같은 게 밀려올 때가 있고요. 아름답다는 그 느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늘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키피디님이 자연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느낌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자꾸 가시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아직 이야기를 해보세요. 뭘 얘기를 하면 될까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현실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다르죠. 어떨 네네. 때는 뭐 어떨 땐 또 저렇고 뭐 어떨 그렇죠. 때는 뭐는 뭐고 어떨 때는 저런 좋고 건 어떨 때는 안 좋은 거죠. 그쵸. 너무 많은 현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별로 안 좋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내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안 바쁘게 갔다 왔다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몰입할 때 또 느낌도 존재하는 거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거를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긴 좀 애매한 거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저의 기질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좀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현실에 잠깐 멈추어 섰을 때 어떤 게 보이냐면은 와, 지금 너무 내 삶이 너무 축복이다, 감사하다 이런 게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표현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많으신 맞아요. 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질적인 것 때문이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표현을 요구하시면 저한테서는 안 나와요. 저는 그냥 네. 뭐라 그러나 진짜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가장 저한테 맞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뭔가 몰입하고 있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형태로든 와닿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제일 와닿았던 이유가 그걸 거예요. 그쵸. 틱나탄이 아니죠. 칙센트미아이가 저랑 같은 기질일라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기질적으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만물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막 가지고 노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5번의 기질답게 그것이 이제 자기를 뭔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질 안에서 행복한 거 말고도 느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영적 성장을 위한 거는 내가 평소에 잘 못 느끼던 거. 저는 과거의 관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그 고민과 그걸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그것이 무엇인지 추정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던 사람인데 그것에서 풀려나서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에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감사하게 느낀다는 건 저의 기질과는 좀 다른 패턴이거든요. 그게 도리어 기질이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 제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이유는 평소에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모르던 것을 접하는 어떤 다른 세상을 또 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어지럽혀졌던 평상시에 저의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패턴을 끊고 저를 다른 곳으로 갖다 놓는 어떤 훈련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이해는 잘 안 가요. 그죠.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든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각자의 어떤 패턴대로 성장을 하시겠지만 이 책에 쓰여 있는 어떤 안내를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현재 가능한 현재에 존재하며 깨어있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